자, 이번에는요, 삼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살면 삼합이 굉장히 응용할 게 많기 때문에 이 삼합만 가지고도 몇 개월을 강의해야 될 정도로 강하게 많습니다.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합을요, 지금 여기서는 어떤 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삼합을 이용하는 건 12운성에서 상당히 많이 삼합을 이용하고요. 또 12신살에서 이용하고 어떤 배우자 관계라든가 가족 관계,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예측할 때 삼합의 개념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요, 실제 12운성과 12신사를 배울 때 좀 더 상세하게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어떤 국이라는 개념을 한번 개념을 통해서 삼합을 활용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합이 뭔지부터 좀 정의가 필요한데요. 삼합은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세 개의 글자가, 그러니까 지지 세 글자가 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주에서 천간합이든 지지합이든, 그러니까 합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합의 목적은 어떤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특정한 생성물을요. 이 생성물이 무엇이냐를 갖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지 세 글자가 합을 만든다는 것을 먼저, 그 합은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삼합을 갖다가 생각할 때는요, 항상 이렇게 서, 남, 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위 쪽에서 삼합을 한번 생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향후에 12신사를 적용할 때나 어떤 그 사주를 볼 때, 또 인연법을 볼 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렇게 삼합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삼합은 이 북쪽에도 삼합이 있고, 북쪽, 동쪽, 서쪽, 남쪽에 각각의 삼합을 구성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북쪽은 신, 자, 진이라는 세 글자가 모여서 수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수라는 게 추운 쪽이고 어두운 쪽이고, 방위로는 북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북에 해당되는 방위에다가 신자, 진 이렇게 위치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동은요, 동쪽은 해묘미가 동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그래서 동쪽에 해당되는 거는 기운으로 따지면 목기운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묘미가 모이면 목기운이 형성된다. 신자진이 모이면 수기운이 형성된다. 이 기운의 핵심은 가운데 있는 글자입니다. 이 자가 수에 해당되고, 묘가 목에 해당되고요. 남쪽에 있는 건 인, 오, 술이라는 글자가 모여서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화의 기운을 만들고, 이 서쪽은 사, 유, 축이라는 글자가 모여서 여기에 해당되는 금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이 국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떤 기운이 차고 넘쳐서 전체를 갖다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면이 어떻다, 뭐 국면이 반전됐다 이렇게 하듯이 전체에 어떤 강화되고 있는 기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이 형성됐다는 것은 특정 기운이 몹시 강화되는 걸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 기운의 반대편의 기운이 몹시 약화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신자, 진이라는 글자가 모이기만 하면 수국이라는 게 형성돼서 수기운이 몹시 강화됩니다. 수가 전반적인 대세를 장악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쪽의 반대 기운은 이 남쪽에 있는 기운이겠죠. 더운 기운. 그러니까 이쪽이 어두운 기운이고 추운 기운이라면 여기는 덥고 밝은 기운입니다. 이 수기운이 강화될 때 화기운은 몹시 약화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사주를 해석할 때 신자진이란 수국이 형성되면 수기운이 강화됨과 동시에 화기운이 몹시 약해진다는 것을 예측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경자일간이 있는데 여기에 신도 있고 이 사주에서 그러니까 또 진도 있는데 어떤 이러한 사주가 있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선 신자진이라는 글자가 수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한테는 수가 식상이죠. 식상이 엄청나게 강화된과 동시에 이게 수가 강하니까 수의 반대 기운인 화 기운은 몹시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경일간한테 관성입니다. 즉 이 사람은요, 식상은 몹시 강한 사람이지만 관성은 몹시 약한 사람이다. 즉 식상은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선택한 일이라면 죽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화가 관이 약하기 때문에 나한테 강요를 하거나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숙제 같은 것은 죽었다 깨도 하기 싫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여자라면 내 아이에 대해서는 식상이기 때문에 식상이 강하기 때문에 몹시 모든 사랑을 다 베풀고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남편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강압을 하는 것들은 죽었다 깨도 못 참는 이런 성향이 되는 겁니다. 즉 국을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의 특성이 명확해지는 거고 그 특성이 뭐냐? 육친으로 따졌을 때 특성이 되기도 먼저 그걸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육친으로 따졌을 때 그거 국에 해당되는 육친이 굉장히 강화되고 그것의 반대편에 있는 기운이 몹시 약화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국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합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신자진이 수국을 만든다, 해묘미가 목국을 만든다, 인호술이 화국을 만든다, 사유축이 금국을 만든다. 이 정도는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억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사람이 경진일간에 신이 있고 이런 1번이 있고 2번에 경신에 진이 있고 3번에 경자에 진이 있고 4번에 경자에 신이 있고 이 네 개의 경우에 삼합이 국을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즉 국을 이룬다면 수의 기운이 전체를 장악할 만큼 강한 것이요. 그래서 그것의 수의 성격이 강해지고 수의 반대편인 화의 성향은 낮아진다는 걸 의미하는데 삼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많은 책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삼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두 개의 글자만으로 삼합이 이루어지냐부터 먼저 따지십시오. 그러니까 세 개가 있으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두 개의 글자만 있으면 가운데 글자가 있는 거는 삼합이 이루어져서 국을 이루고 가운데 있는 글자가 없으면 국을 이루지 않고 대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여기서 신자진에서 잘하는 기운이 빠져 있죠. 여기서 잘하는 기운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자진이 신과 진이 수국을 이루지 않습니다. 국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뭐다? 이 사람은 대세가 무기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얘가 지금 얘가 지금 비견이고 여기는 편인이기 때문에 비견과 편인이 강화된 사람이지 수기운에 해당되는 식상이 강화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요, 만약에 운이 잘하는 지지에 대운이나 세운이 밑에서 지지에 잘하는 게 왔을 때 세운이면 그 해, 대운이면 그 10년의 기간 동안 얘가 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는 식상이 엄청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자라든가 자의 세운과 대운이 오지 않는 한 얘는 수국을 이루게 한 대기 상태지, 즉 수국이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가 강하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도 잘하는 글자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핵심 글자가요. 이런 경우도 얘와 얘가
수를 이루려는 마음은 있지만 자가 들어왔을 때만 이루고 자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국이요. 그럼 자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다? 대운과 세운에서 자운이 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자도 있고 자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첫 글자가 있든 세 번째 글자가 있든 상관없이 얘는 국을 이룹니다. 자와 진은 수국을 이루고요. 자와 신도 수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수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보통은 이제 우리가 특정 기운에서 그러니까 삼합을 적용하지 않을 때 월지의 기운을 보고 그 사람의 장점으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격을 이루는 글자나 태어난 계절의 모양에 따라서 계절의 모양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게 월지 글자인데, 자, 이런 경우는 진이라는 것은 봄 기운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봄 기운이 강한 사람이지만 일지 자라는 글자를 만나서 수가 이 봄 기운이 약해지고 수 기운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봄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편인이 강해지는 거고, 이 사람이 편인은 내가 몸을 움직이기보다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이 잘 만다는 건데, 이 둘이 합으로 인해서 얘를 끌고 갑니다. 자가 진을 끌고 갑니다. 물론 끌고 가냐 못 끌고 가냐 또 달라집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 두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진보다 강할 경우와 자보다 진이 강할 경우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만약에 자가 진보다 강할 때는 얘는 수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봄 기운의 편인 기운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식상의 기운을 쓰는 겁니다. 이때는 편인이라는 자격이나 전문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고 돌보는 일 쪽으로 직업을 삼기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됩니다. 이 경우는요, 자가 진보다 진이 훨씬 자보다 강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수국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합니다. 이때는요, 그냥 고유 있는 글자 진, 이 사람은 편인을 통해서 자신의 직업을 삼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부분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런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가 더 진보다 센 경우도 있고, 자보다 진이 더 센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대운이, 그러니까 대운의 지지가 정방향으로 그냥 역방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대운의 지지가 사, 오, 미, 신, 유, 술 이렇게 흐른다면, 그러니까 대운이 이렇게 흘렀을 때요, 이 사오미 대운까지는 진이 더 강합니다. 자보다. 근데 신부터는요, 자가 더 강해집니다. 즉, 이 사람은요, 대운이, 만약에 5대운이라면 15, 25, 35, 그러니까 35세 전까지는 이 인성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인성을 주된 내가 무기로 삼아서 직업을 갖는 게 좋겠고요. 이 35세가 넘어가면 이 기운 자체가 수기운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편인의 삶이 아닌 식상의 삶의 모습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대체로 이럴 때는요, 35세까지는 식상이라고 하는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고 돌보는 쪽의 전문성을 찾기 위한 이 진이란 이런 일을 잡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는 쪽으로 이 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따거나 어떤 내가 지식을 얻거나 공부를 하거나 학위를 얻는 것들, 이런 것들로 진을 갖다가 진이란 편인을 이용해서 학위나 공부를 지식이나 전문성이나 라이센스를 따서 얘가 이때부터, 그러니까 자라는 글자가 더 강해지는 순간부터 식상이 많이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그러한 자격을 활용해서 먹이는 일, 사람을 돌보는 일, 기르는 일, 양육하는 일, 이런 것들을 직업으로 삼을 때 이 사람은 전반적인 삶의 모양이 좋다라고 표현되는 거고, 그러한 논리에 벗어나서 살면 살수록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그
그 정도가 점점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삼합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삼합을 이용해서 어떤 국을 만들고 있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합을 볼 때는 다시 말하면 북쪽이 신자진, 동쪽이 해묘미, 남쪽이 인오술, 서쪽을 사유축으로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목국을 이루고 얘는 수국을 이루고 얘는 화국을 이루고 얘는 금국을 이룬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시고요. 삼합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냐는 제일 중요한 게 세 글자가 다 모이는 게 아니라 가운데 글자가 있을 때 삼합의 국이 형성된다. 강한 세력이 형성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삼합이 만들어지는 걸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건요, 페이지 295페이지의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기미, 정묘, 정해, 임인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해묘미 이 세 개의 글자가 모두 있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목이라는 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목이라는 국은요, 정일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성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인성이 강하다 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해라는 기운, 미라는 기운이 전부 다 특정 행위가 인성의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설명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미라는 기운을 볼게요. 미는요, 정일간한테는요, 양인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연지의 양인살이라는 미라는 글자를 봤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은 프로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를 갖다 기질을 넣었는데 아주 머리가 좋아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가 될 때까지 노력하는 기운, 얘가 양인살입니다. 뭘 하나를 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남들 10시간 하면 난 100시간 하든 1000시간 하든 하나를 하겠다. 될 때까지 이 기운이 양인살입니다. 그래서 독한 살이라고도 하는데, 직업적으로는요, 최고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양인살이 뭐를 향하고 있냐면 인성을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양인살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도끼로 작용합니다. 전문성.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췄다는 것들은 결과가 어떤 걸 나타나냐면 라이센스를 따게 된다는 거죠. 라이센스는 가령 그 사회에서 말하는 CPA 자격증이라든가 의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또 감정평가사 자격증이나 회계사 자격증, 아니면 건축사 자격증처럼, 또 도선서 이런 것처럼 자타가 공인할 만한 굉장히 퀄리티 높은 수준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 자격증을 딸 때까지 노력하는 기운이 양이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기운을 따고는 요 정해를 뭐로 쓰냐면 정관이죠. 정관인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될 때까지 노력하는 기운으로 내가 라이센스를 따고, 이 라이센스를 통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조직 생활을 하는 할 때 내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전문성과 라이센스를 따서 직장 생활을 한다. 이렇게만 가지고는 범위가 굉장히 넓지요. 이거를 좁혀주는 게 사실은 12운설과 12신살의 삼합 물상이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요 책에서 설명을 안 했지만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 12운성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요거는 일간이 정을 보면 관대지가 됩니다. 그리고요, 요거는요, 병지가 되겠고요. 요거는
태지가 됩니다. 즉, 이 사람은요, 관대지, 병지, 태지의 물상, 이 12운성물상입니다. 그러니까 관대지와 병지와 태지의 물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관대지는 특정한 제복을 입은 물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 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 제복을 갖추는 직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나 경찰이나 의사나 간호사나 아니면 특수 어떤 임무를 띠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나타내는 뭐 검사 같은 경우도 법정에 쓰는 범사복이 있고 판사도 그렇게 있죠. 그런 데서 그렇게 특정한 제복을 입는 이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옮겨가는 게 병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 3년 저쪽에서 2, 3년 옮겨다니는 직업인데 거기서 옮겨 다니면 그 머무는 공간 속에서는 오랫동안 거기를 지켜야 되는 직업, 이게 병태대 이런 물상의 직업을 말하는 거고, 그런 직업에 가까운 게 몇 가지를 보면, 그러니까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특정 지역에 3년, 2, 3년에 옮겨 다니면서 자꾸 직업을 옮겨 다니는 게 이런 모양이고요. 경찰이나 군인들도 고위 간부들 보면 특정 지역에 2, 3년 있다가 자꾸 옮겨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복을 입은 것도 관대물상이게 하고요. 특정 지역에 머물다가 그 지역을 잘 떠나지 못하는 것들도 이런 물상에 태지 물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요거랑 비슷한 물상 중에 어떤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기독교 말고 천주교 신부 같은 경우는, 천주교 신부나 수녀는요, 특정 지역에 2, 3년 있다가 또 딴 데로 옮겨가고 하면서 자기만의 복장을 입고 근무하면서 이런 물상 갖다 갖게 되고요. 유사한 예로 국립학교 교사들도 이런 물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묘라는 전문성을 발휘하고 라이센스를 따고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물상을 만족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잘 맞는 일이요. 요런 물상을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잘 안 맞는 일이라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맞는 직업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12운성으로 볼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또 하나, 얘를 12신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신살은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겪어야 되는 과정을 좀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는 화개살이라고 합니다. 얘는요, 장성살이라고 합니다. 얘는 지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지살과 장성살과 화개살이 모여서 일단 삼합을 이루고 있는 모습은요, 살아가면서 어릴 때는 집안의 몰락이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다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집안을 세우는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자기의 영역을 찾아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집안이 굉장히 잘 살거나 유명하거나 있던 집안이었는데 자기 아버지 때 실패를 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화개살의 물상이 그대로 갖고 있고요. 나는 그러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매진하는 게 인성이 공부라는 것을 매진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적을 통해서 남들이 다 대단하다고 느낄 만한 자격을 얻거나 학위를 따게 되는 것도 이런 걸로 따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새로운 나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거는 지살이고 이것이 관성이니까 조직에 들어가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장성살로 인해서 어떤 성향이 있냐면, 내가 보통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피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체를 주동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 그 직장이 나한테 맞는 거고요. 내가 직급이 어리다고 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자기한테 맞지 않는 직장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봤냐면요, 육친이라는 것들을 먼저 봤습니다. 먼저 관성이라는 거, 인성이라는 거, 또 양인살이라는 것들은 신살이라는 걸 봤죠.
그리고 12운성도 한번 살펴봤고 12신살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을 서로 조합하면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직군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최고의 직군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직업으로 추천하고 그 직업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이 사람의 성공 정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성공의 삶이 이렇게 폭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시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일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여기서 살아갑니다. 근데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어 자기한테 맞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는 목국을 이룹니다. 근데 목의 반대편인 금국을 지향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금국은 정인간한테 투자나 유통업을 말합니다. 이런 사주를 갖고 사주에 맞지 않는 금, 즉 투자와 유통을 유통 쪽을 내가 직업으로 삼는다면 이 사람의 삶의 레벨은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현대 산업 따지면 여기가 연수입이 2억에서 5억이라면 최소한 여기는 2천에서 3천밖에 안 됩니다. 이 차이가 어떨 때는 10배, 어떨 때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합을 갖다 바라보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그 삼합이 의미하는 육친의 결과물, 신살과 12운성과 12신살이 의미하는 물상의 결과물과 그 사람의 그 결과물과 맞는 직업을 추천하는 것, 이게 삼합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또한 삼합이 이루고 있는 그 결과물의 반대편에 있는 기운은 몹시 약해지기 때문에 그 약해진 기운을 활용해서 내가 직업으로 삼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산다. 이거는요, 내 똑같은 팔자라도 선택에 의해서 굉장히 높은 삶을 살 것이냐 낮은 삶을 살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생의 숙명론과 운명론은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자, 숙명론은요, 이미 내 인생은 태어남으로써 정해져 있더라. 그러니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바꿀 수가 없더라. 이게 숙명론이고요. 운명론은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삶의 레벨이 바뀐다, 신분이 바뀐다가 운명론입니다. 근데 숙명론은요, 주로 이제 언제 많이 썼었냐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신분사회였습니다. 또 계급사회였습니다. 또 남녀가 차이가 있었고요. 다양성이 아니라 획일성이 어떤 사회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즉 벼슬을 해야 좋다, 양반은 귀하다, 천민은 천하다. 그러니까 귀천을 구분하는 거, 남녀를 구분하는 게 그 사회의 어떤 공통된 상식이었단 말이죠. 그럴 때는요,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신분을 바꿀 수 없고 계급을 바꿀 수 없고 남녀를 바꿀 수 없고 획일성의 가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얘를 바꾸려고 하는 순간 역적으로 몰려서 죽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숙명론이 따로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즉, 야, 너는 그냥 성충이 설림 먹고 살고 별도 노력하지 말고 그냥 순응하면서 윗사람 말 잘 듣고 살아. 이게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라면 신분제가 아니고요, 계급제도 아니고 남녀 차이도 없습니다.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이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요, 숙명론이 아니라 운명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운명론은 내가 태어난 신분이나 태어난 곳과 관계없이 내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내가 최고로 잘 살 수도 있고 최고로 못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있는 기걸 다 받아도 거지가 될 수 있고, 정말 새끼 밥 먹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도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최고의 하버드대나 국경대까지 갈 수 있는 게 현대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태어난 신분에 상관없이 최고로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가 중요한 거 있죠. 그 포인트는 사주에서 강화되어 있는 인자를 활용한 삶을 살 때 최고의 레벨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직업이 된다면 더더욱 좋은 것이고요. 반대로 똑같은 사주라도 내 최고의 장점을 아닌 단점으로
단점의 모양을 내가 추구하고 산다면 만족이 될 수가 없는 사주가 되는 거죠. 즉 현대인은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주 명리학이 해야 될 일, 제시하는 바가 분명하게 삶의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